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5년 하반기 대한항공 두 번째 채용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자소서 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에 반가운 소식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셨던 마라다 대한항공 자료집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가 됐고요. 이와 함께 자료집 해설 강의를 제가 직접 찍게 되었습니다. 마라다 플랫폼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가 무려 27,000건이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가 봤을 땐 단순한 광고는 아니고 승준생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인 추천과 후기를 통해서 입소문이 확산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마라다 자료집을 보시고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내용을 핵심만 간단히 짚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기업 분석부터 자소서 작성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제 제가 직접 작성한 모범 답안까지 추석 선물 보따리 같은 자료집과 해설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대한항공 자소서 자료집과 해설 강의 인강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실제 인강 러닝타임은 1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슈는 대한항공 최종 합격생에게 드리는 150% 환급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마라다 자료집과 해설 강의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은 합격의 왕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승무원 합격의 키워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연스럽고 솔직한 답변, 그리고 상황에 어울리는 센스 있는 답변. 결국은 답변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자소서부터 합격의 비법이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자소서 작성이 아니라 이 자소서 한 줄 한 줄이 여러분들의 영상 면접과 임원 면접, 최종 면접의 탄탄한 기본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9월 대한항공 공채 자소서 문항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1번 지원 동기는 동일하지만 2번과 3번 문항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달라져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뒤에 가서 바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소서 작성하실 때는요, 무엇보다 대한항공이 2025년 3월에 창립 56주년 맞이해서 K-웨이 공식 선포하는 보딩데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 K-웨이라는 대한항공이 내세운 신규 기업 가치 체계죠. 즉 대한항공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대한항공 자소서 역시 K-웨이의 가치 체계를 꼭 반영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PPT 강의안 보시면서 핵심만 간략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제 PPT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또 간략하게 어떤 게 달라졌는지, 지난 4월 공채 질문과 뭐가 달라졌는지, 그럼 나는 어디에 중점을 둬서 이 자소서를 써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자소서에서 2번, 3번 좀 달라졌죠? 2번, 3번, 2번, 3번. 1번은 이제 공통으로 똑같고요. 결국, 이 K-웨이라는 어떤 핵심 가치 체계가 1번과 2번에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번 성장 과정에서의 큰 전환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로열티나 핵심 직무 역량, 꼭 기업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 여러분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보여낼 수 있는, 즉 어떤 직무 역량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품과 자질, 태도,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으니까요. 3번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2번 같은 경우에는요, 협업의 관점에서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이슈로 풀어내는 거였고, 이번 9월달 2번 문항은요, 개시 승무원의 핵심 역량입니다. 결국은 안전, 서비스, 팀워크는 핵심 역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이 핵심 역량이 본인한테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 지난번 이 자소서는 300, 600자의 이제 조정이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핵심 역량을 600자로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한 서비스적 경험이든 안전의 경험이든 팀워크의 경험이든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좀 명확하게 풀어내고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제가 강조했던 스타트 방식, 그리고 프랩의 구조화라는 부분이 1번과 2번에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앞에서도 찍어놨던 많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구조화시킬지, 어떻게 하면 내 경험을 정말 상대방이 나의 역량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있어서는요. 성장 과정이긴 하지만 어떤 큰 전환점이 된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한 여러분의 깨달음을 굉장히 명확하게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만큼 그분들께서 여러분의 자소서를 볼 때 정말 보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들어있는지를 점검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성장이라는 건 성공의 개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시고 그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래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팀과 조직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해 왔는지 관련된 이슈를, 흐름을,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스타트나 프랩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3번 문항만큼은 5단계의 핵심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접근 방법 저희 말하다 자료집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제 해설 강의에도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 지원 동기예요. 지난번에 쓰셨던 그 내용 그대로 박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다시 한번 좀 새로운 마음으로 고쳐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한항공이 25년 3월에 K-웨이 선포식을 했거든요. 보딩데이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기업가치 체계를 확립하고 그런 어떤 기업가치 체계에 부합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4월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 2, 3번을 가능하면 K-웨이의 3가지 미션에 해당하는 코어 밸류가 하나씩은 등장을 하면 좋겠다. 내지는 미션과 그 방향의 흐름을 겹치지 않게 3개로 배분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요번에도 역시 이 1번만큼은 K-웨이의 모식도 그 중에서도 어때요? 상세 코어 밸류나 미션 같은 것들을 가져오시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K-웨이에 대한 어떤 큰 틀만 이렇게 비욘드 엑설런스나 저니 투게더, 베러 투말로우만 가져오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끌어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어때요? 나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사람이 훨씬 더 나에 대한 로열티가 높다고 생각하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로열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세부적인 항목들을 한번 좀 찾아내시고 그걸 첫 줄에, 그렇죠? 지원 동기 첫 줄에 기업 분석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서론에 명확하게 좀 연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베러 투말로우라는 3번째 미션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베러 투말로우에 해당하는 세부 하부 요인은 챌린징과 프로액티브라는 핵심 가치가 존재하죠. 자, 그렇다면 이 베러 투말로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럼 챌린징의 관점에서 어떤 기사를 가져와 볼까? 여기 제가 묶어놨습니다. 업사이클링, SAF, 아야타 관련, 탄소 중립.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굉장히 프로액티브한 활동들이잖아요. 이런 활동들은 어떤 기사들이 있었나 한번 쫙 모아봤습니다. 자료집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 한눈에 쏙쏙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나는 베러 투말로우를 강조하고 싶은데 그냥 챌린징, 프로액티브만 쓰기에는 뭔가 좀 밋밋하고 뭔가 좀 성의 없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상세 내용 들어가셔서 보시고 해당되는 기사들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베러 투말로우라는 이 미션 중에서 챌린징을 가져왔고 그 중에서도 SF 도입, 업사이클링이라는 또 작은 그 안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끌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좀 더 있어 보이죠? 얘를 어떻게 연결한다? 내 경험과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어떤 경험? 마침 제가 지금 만든 자소서 예시는요. 이 친구가 동아리 축제 때 일회용품 많이 쓰잖아요. 그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쓰레기 없는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뭘 가져오면 좋겠다? 남들이 다 쓰는 비욘드 엑설런스 이런 거보다는 케어링 이런 거보다는 뭔가 좀 의미 있게 그쵸? 전략적으로 준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어떤 기사들을 가져오실 때 그 기사를 바라본 나만의 해석을 꼭 한번 넣어주셔야 그분들, 면접관들이 보셨을 때에도 뭔가 나열만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명확하다라는 인상을 주실 수 있고 그래야만 이게 서론의 제시가 돼야만 그 다음 연결되는 경험도 명확하게 그게 읽히고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해석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2번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시는 유형의 질문이에요. 핵심 역량. 근데 여기서 600자인데 딱 한 가지만 쓰라고 했어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서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좀 전문성을 증명하는, 증명이에요, 증명. 예, 그냥 잘할 수 있다로는 안 돼요.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나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요. 역량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안전, 서비스, 팀워크, 글로벌, 자기개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역량을 그냥 마냥 그 역량 그대로의 단어로 가져오실 건지, 아니면은 내 경험에서 말하고 싶었던 안전에 대한 재정의를 한번 요약 정리해서 키워드로, 그렇죠? 뭔가 던져줄 수 있을지, 제시할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하는 사람과 이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쓰는 어휘를 갖다가 뭔가 쓰시는 분들과 확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안전 역량과 서비스 역량을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안전 역량, 서비스 역량에 대한 이 재정의거든요. 재정의 개념은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가 멋진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뒤에 가지고 올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 에피소드와 연동시켰을 때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안전이 이런 거야 라고 인사이트, 배운 점, 느낀 점 쓰시잖아요. 그것을 축약해서 압축한 안전 역량이라는 부제목처럼 앞줄에 서론에 제시할 수 있었을 때 뭔가 특별한 여러분만의 안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점. 요거 항목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다 담아내셔야 되겠죠. 자, 1번은 뭐였죠? 로열티. 2번은 역량 관련 질문이었고요. 자, 3번은 여러분의 인간성, 매력, 진정성. 진짜 스펙이 아니어도 이런 사람이라면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 라는 걸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찐 스토리. 그런데 그것도 포장을 잘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성장 과정에서 큰 전환점이라는 이슈가 서론에 딱하니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딱하니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흐지부지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전달력도 떨어지고 자소서가 완결성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자소서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소서가 완성이 돼야 여러분들이 영상 면접, 임원 면접, 최종까지 쭉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기본적인 탄탄한 어떤 밑받침 같은 단계거든요. 이 자소서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개념도 알고 기업 분석도 돼 있고 나에 대한 정체성도 파악을 했을 때 기업과 연결고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5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5가지 나의 어떤 과거의 나의 모습, 그리고 어떤 변환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제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그젠플을 풀어내실 때 어떻게 한다? 자, 결정적 순간이 없는 서술이 아니라 결정적 순간을 정확히 포착한 묘사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한 문장. 네. 이그젠플 본론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어떤 뭔가 결정적 성장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600자라는 글을 누가 다 읽으시겠어요. 하지만 핵심 스토리들이 명확하게 그 흐름을 이어갈 때 여러분의 자소서가 빛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짧은 순간 좀 임팩트 있게 전달하려고 제가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구체적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에, 더보기에 링크에서 여러분들 자료집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해설 강의 제가 답변 예시까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잘 들여다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매번 약간씩 달라지는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 트렌드를 파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소서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관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분명히 합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대한항공 자소서 관련 문항에 대한 해설은 좀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동안 좀 유튜브 못 찍었거든요. 좀 바빠가지고 앞으로 좀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